세계 방산 시장에 놀라움을 안긴 한국의 KF-21. 하지만 아직 완벽한 5세대 스텔스 기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연구진들이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기로 만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의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주변국들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등에서부터 비롯되어 국제안보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공군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자극을 받았는지 북한이 지난 8일 전투기 150대가 참가한 공군 훈련을 했고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출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한 것은 미국에서 도입된 이후 첫 실전 배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이유는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해군의 해상연합기 동훈련이 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전투기 동원 모습에 한국 군 관계자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의아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전술에서 공군력이 그것도 전투기 부문이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 공군은 전투기를 810대 갖고 있지만 대부분 40년이 넘은 낡은 기종입니다. 따라서 당시 150대면 북한 공군이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전투기를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편 북한이 전투기를 띄우자 한국이 F-35A 스텔스기로 대응한 것으로 두고 외신들은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가 있어도 스텔스기 하나면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기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보라매도 4.5세대를 시작으로 완벽한 5세대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스텔스기가 그 성능을 뽐낸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의 훈련이나 경고 상황에서 스텔스기를 맞닥뜨린 공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텔스기를 보자마자 도망가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어떤 한 미군은 F-18을 타고 훈련 중이었는데 스텔스기를 처음 보자마자 오싹했으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미공군은 수많은 실전 훈련을 했지만 스텔스기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개봉했던 탑건이라는 영화만 보더라도 스텔스기가 아니라 그 상위 모델의 전투기만 봐도 조종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의 전투기가 스텔스기라면 그 공포감과 압박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요. 또한 여러 조종사들은 스텔스기 비싸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기피하지만 스텔스기의 진짜 면모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 빨라서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스텔스기를 보유했는지 전장에 스텔스기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든 레이더와 지휘관들의 눈이 스텔스기를 찾기 위해 바빠 다른 전투기로부터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공군은 미국의 F-35A 도입에 멈추지 않고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기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KF-21의 한 연구진은 현재 KF-21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스텔스 기능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진 국산화도 활발히 연구 중이라고 밝히며 엔진 국산화도 이룰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한편 스텔스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이 아닌 엔진을 감싸는 인테이크 덕트와 배기 덕트에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배기 덕트는 배기가스의 고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엔진을 위한 연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전투기 엔진 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늦지 않은 시간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 힘쓰는 연구진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실제 얼마 전 정부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등의 하이테크 기반의 고성능 비행체 개발에도 나설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방사청은 스텔스 무인기의 경우 기체 엔진 탑재 장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추진기관 중 하나인 램제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추력 항공기 엔진 원천 기술 개발도 착수해 군용 항공기의 자체 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최대 10,000파운드까지 그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막상 개발에 착수해보니 목표 출력을 높이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실 전투기 엔진, 그것도 스텔스 엔진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도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았지만 아직까지 그럴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대대적으로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이 중국의 스카이리존이라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세계 최대 화물기인 안토노프 AN-225 및 AN-124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헬리콥터 및 비행기용 엔진을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좌절된 것입니다. 중국이 모터시치를 인수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서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군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공기 제작에 관한 한 미국이나 러시아 등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과감하게 현존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밀리에 엔진을 개발하던 중국은 드디어 지난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날 중국 공군은 자체 개발한 첫 스텔스 전투기 젠20 시험 비행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국방력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측의 분석으로는 스텔스 기능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 전자 장비는 러시아보다 낫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젠20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젠20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제트 엔진 문제였습니다. 처음 중국은 젠20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4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해 일단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복제한 WS-10 엔진을 장착했죠. 문제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이나 이를 복제한 WS-10 엔진 모두 젠20 스텔스 전투기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복제를 우려한 러시아가 판매를 거부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하는 수 없이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복제한 WS-10 엔진에 추진력을 더한 WS-15라는 엔진을 자체 개발했는데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이 꺼지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은 지금까지 스텔스기를 개발하고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한국의 현재 엔진 개발 수준은 FA50급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엔진을 공동을 쓸 수 있게 하는 엔진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FA50, KF21에 사용되는 엔진을 통일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터보 엔진보다 강력한 램제트 엔진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추력이 어느 정도 끌어올랐을 때 시너지가 발생해 로켓보다 빠른 속도가 된다고 연구진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램제트 엔진은 전투기에 사용된 적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램제트 엔진은 6세대 전투기에 초석이 될 만한 기술로 알려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스텔스 소재, 엔진 등 다방면에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위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보라매가 완벽한 스텔스기가 되어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그날을 응원합니다.